안녕하세요. 윤슬의 심리살롱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나다운 행복한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적인 트렌드를 아는 것이겠죠.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국제 정세와 같은 것들을 알아야겠네요. 세 번째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인데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나의 기독교적 세계관일 텐데요. 이 기독교적 세계관은 말씀과 기도와 헌신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알아가시면 되고, 저와는 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타고난 자신의 성격 강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기 자신을 아는 데 있어서 명리학만한 게 없습니다. 명리학을 자꾸 점이나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주를 명리학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은 점이나 예언이 아닙니다. 우주의 원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터득하고자 했던 동양의 인문과학입니다. 인문사회과학이다. 어쩌면 그 어떤 성격 검사 도구보다 더 탁월하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주니 뭐 점이니 라고 하는 말로 또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죄인 취급을 하게 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약간 무식한 소리 같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도 있죠. 또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점치지 말라 했는데 점쟁이들이 활용하기 때문일 테고요. 또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염려와 이 걱정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점술법에 심취해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명리학이 바로 점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슬의 심리살롱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명리심리학을 통해서 이 성격 강점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나의 타고난 강점, 나의 그릇의 크기의 한계를 알고 또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옥합을 깨트려 정말 새로 성장시키는 어떤 기술과 지혜를 이 명리학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자, 일주로 알 수 있는 성격 자원 병진일주 살펴볼 텐데요. 자, 일주가 뭐냐? 사주 만세력에 연월일시 생년 월 일 시를 넣어보면 60갑자라고 하는 음양오행의 청간지지의 간지의 한 쌍으로 된 이 4개의 기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하는데요. 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타고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강점을 알 수 있고 약점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사주 8자와 8개의 글자와 또 대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또 월운, 일운, 이렇게 세운, 연운 등을 통해서 운이라고 해서 운세를 본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별을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운세라고 하는 것이 그 기운, 어떤 에너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양자 에너지와 같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을 점을 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또 분석하고 비교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격을 분석하듯이 그 사람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격 심리를 공부하거든요. 그 하나의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연주를 통해서는 국가, 사회, 풍토를 알 수가 있고, 또 월주를 통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과 직업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일주는 그 사람의 인물됨, 그리고 가정사, 또 시주는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심리를, 또 미래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회성을 알 수 있었다면, 일시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개인성을 좀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병진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 60갑자 중에 이 음양오행에 천간에 위치하는 10개의 천간과 지지에 위치하는, 지지에 있는 12개의 지지가 있는데, 그 10개와 12개의 짝을 이루어서 60갑자가 이루어집니다. 그 60갑자 중에 병진은 53번째, 쉬운 3번째 간지에 해당하죠. 그리고 병화 그룹의 6번째, 병화가 가장 진화되고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병진까지 이르렀네요. 자, 이러한 병진이 일주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자, 병진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는 하늘의 태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상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태양, 그리고 그 하늘의 태양이 비추는 아주 온화함,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나그네가 옷을 벗게 해주는 그런 햇빛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햇볕 정책. 넓은 들판에, 진토라고 하는 넓은 들판에 태양이 비추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안정적인 그런 병화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이런 넓은 들판 혹은 갯벌, 또 진흙, 우리 이 진토는 봄의 끝자락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황토흙을 또 진토라고 하죠. 또 이러한 황토흙을 과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태양입니다. 넓은 들판에 태양이 쪼여지고 있다. 그러면 아주 굉장한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만인을 구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자비심이 넘칩니다. 또한 이 병진이 불을 뿜는 용, 진토는 동물의 형상으로는 용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고, 또 병화라고 하는 이런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겠고, 용이 승천할 수도 있겠고, 또 이 용이 불을 뿜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을 뿜는 적색 용이죠. 이런 불을 뿜는 병진이라고 하는 병진일주는 솔직하고 담백하고 또 순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터전이면서 언제나든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진월이라고 하는 진토, 인묘진 다음에는 화로 가려고 하죠. 인묘진 4, 5, 미로 가니까. 그래서
이 진토는 화진기라고 해서 화로 가려고 합니다. 오행의 목화토금수에 화로 가려고 하죠. 여름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진토에 병화가 있으면 진토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움직임이 좋고 활동성이 좋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그 자기의 세상이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특히 육신으로는 식신을 의미하는데요. 진토는 병화의 식신이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실하고 또 어떤 꾸준함, 근면성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마음이고요. 또 어떤 경영, 발명, 생산, 어떤 개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화가 식신을 가지면 병화 자체도 굉장히 말과 이 말을 잘하는 화술이 뛰어난데 식신을 가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내놓는 것인데 자기 능력을 끊임없이 내놓는 거죠. 그래서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자기가 갖춘 것을 내놓는 것이 바로 식신이고 그 병화, 이 병진 일주가 그 역할을 잘 한다. 그리고 우리가 또 12운성으로는 관대지에 해당합니다. 관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나왔었죠.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엄마의 젖을 먹다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이제 유아기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가 됩니다. 청년기. 자, 청년기에 이르러서 이제 결혼을 하는, 그래서 청년기 결혼하는 이때를 관대라고 합니다. 아이가 장성해서 성인식을 하고 결혼하고 관직에 오르는 시기다. 이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12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 12단계로 구분을 했을 때 천간에 있는 이 천간의 기운이 12단계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오행이나 육신의 왕세 강약의 흐름을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자, 병화가 식신인데다가 대관대지에 이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만큼 권리를 또 인정받는 자립하는 시기입니다. 매사에 의욕이 있고 또 자신감이 넘칩니다. 정의롭기도 하고 자존심도 강합니다. 일지에 관대를 두면요, 용모도 수려할 뿐 아니라 또 미모가 있는 그러한 철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사회생활에 적극적이고 처세에 아주 능하고 또 성품이 강하고 의지가 투철하고 무슨 일이든지 두각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아주 노련한 그런 어른스러움은 아직 없죠. 사회 경험이 아주 많다기보다는 이제 막 결혼한 어른일 뿐이죠. 그래서 약간은 우쭐대는, 그래서 기고만장한 그런 성품도 보여집니다. 자기 본의가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고 병화의 그 스타일대로 도량이나 아량 그리고 타협을, 도량이나 아량을 또 발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병진 일주는 지장간에 을계무라고 하는 또 지장간에 정인, 정관, 식신으로 되어 있네요. 자, 식정관에 합의되어 있어서 상당히 또 남편하고도 사이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받쳐서 해주려고 하는, 그러면서 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권리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순수하기도 하죠. 순수하고 명랑합니다. 그리고 낙천적인 기질이 좀 있어요. 그리고 베풀기도 좋아합니다. 특히 병화는 더욱 더 그렇죠. 자, 식신으로 인해서 더욱 그렇다. 더욱 그 강점이 드러납니다. 또 입담이 좋고 처세술의 달인이다. 그리고 굉장히 수완이 있다. 보통의 이 병진일주들이 하는 일들은요, 무난하게 진행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또 순리에 따라서 순응하는 그러한 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 진토라고 하는 습토를 달구어 주니까, 또 식상이 만약에 이런 식상이 너무 왕하면, 병화가 습토를 진진 뭐 이렇다 그러면 습도를 이게 습을 날려주다 보니까 너무 병화가 또 탈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식상이 왕한 것보다는 딱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병화에 근이 있는 것이 좋겠죠. 자,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요. 다정다감하고 또 풍류를 즐길 줄도 압니다. 그리고 이 재성월이라면 만인을 구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식신생재로 해서 또 열심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만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성월, 그리고 이제 정인 아니면 재성월에 또 정관까지 가지면 아주 더 복덕이 있는 사주가 되겠죠. 자, 이러한 병진 일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겁니다. 인묘진월에 태어났다, 봄에 태어났다, 나는 인묘월에 태어났다면 만물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병화가, 병진이. 그래서 이 상생이 되니까, 목생화로 상생이 되니 아름다운 일주가 됩니다. 목생화, 화생토까지 가죠. 또 나무가 성장해서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월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상이 과다하니까 너무 말이 많고 기운이 소진될 수 있다. 그러니 말수도 약간 좀 줄여보는 것이 좋겠죠. 자, 여름이라면 사오미월입니다. 이제 병화가 강해지는데요. 화가 강하니 식상이 있으면 좀 성격이 완고해집니다. 화가 강한 사람들은 식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사회성이나 또 생활력은 강한 반면에 이때 이제 관성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정인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관성이 있어야지 또 통제가 되고, 정인이 있어야지 너무 완고하지 않게끔 정말 유순한 또 화가 됩니다. 자기 통제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정관이 있어야 자기 통제를 하고, 또 정인이 있음으로써 성격이 유순해집니다. 신유술 가을에는 식신생재로 신약하면 낭비가 심하고, 또 신강해야 부를 이루고 배우자 복이 있습니다. 또 이때 가을은 식신생재가 되니까, 또 신유술월에는
유흥업을 해도 되고요. 또 특히 신월은 이제 뭐 법 쪽에 또 이런 법에 관련해서 이 진로를 선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겨울이다. 겨울에 태어난 병진일주는 겨울이면 이제 수왕절이죠. 수왕절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아주 한습하죠. 네, 이 한습한 수로 인해서 일간 병화가 좀 빛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니까 또 조후가 또 되어야 하고 또 병화에 이 근이 있어야 되겠죠. 식신이나 이런 수로 인해서 병화가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병진일주는요, 경찰, 군인, 또 교육, 의학, 원예, 또 활인업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들, 의학이나 상담이나 등등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이 다 활인업입니다. 자, 이렇게 병진일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정사일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타고난 사주를 통해서 분석된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감추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보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좋지 않은 운이라고 체념하기보다 이 삶을 수용하고 겸허히 받아들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냉소적이고 또 비관적이고 염세적이며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긴 터널 혹은 깊은 동굴, 안개 속에 갇혀서 과연 언제 빛을 볼 수 있을지 까마득하니 내가 살아갈 이유조차도 알 수 없어서 너무 인생이 한탄스러우시다면 분명히 어둠의 끝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겪는 어떤 고난이 있으시다면 그 고난 속에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고 그 배움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큰 힘을 얻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상담학 박사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